Isn't life so amazing? Sometimes it can get crazy, but hey, that's okay. We've got another day to make mistakes and say sorry. There's no sense in our worry, 'cause all we can do is try our best to make it through with love. 안녕하세요. 공감이 있는 낭독 김민영입니다. 여러분은 엄마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요, 정성이 가득한 엄마표 밥상이 생각납니다. 엄마표 밥상 하니까요, 따뜻한 국물도 생각이 나는데요. 예전에 마장 청계천 주변 야시장이 호황을 누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채시장 주변으로요, 설렁탕, 우거지 해장국, 갈비탕, 추어탕 등 식당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청계천에 자리 잡은 이 식당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네, 24시간 영업을 했다는 점과 토렴입니다. 토렴은요, 밥이나 국수에 따뜻한 국물을 부었다가 따랐다가 하면서 데우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토렴의 횟수가 많을수록 정성이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4시간 영업과 토렴, 우리 엄마와 닮지 않았을까요? 전 요즘에 약해지는 엄마 모습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속도 많이 상하고요. 점점 작아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인연을 끊었다가 내일 다시 인연을 다시 엿게 되는, 이게 무슨 사이일까요,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사이가 어떤 건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첫 낭독은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엄마의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낭독할 책의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개간, 문화개강 수필 부분 신인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수필가로 등단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건축사무소를 운영하셨다고 해요. 행복한 삶의 공간을 위해서 공동체 주거를 연구하면서 현재 프리랜서 건축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앙일보의 더 올해의 작은 이야기도 연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웅익 작가님의 수필집 건축가의 아침 산책 일부분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콩자루. 이번 한 주 동안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는 뉴스가 약간의 공포감을 주었다. 굳이 최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련만. 여기서 최강은 추위를 대비하라는 경고성 예보라기보다는 이젠 웬만한 자극적인 사건에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 때 나는 몸이 약했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는 체질이었다. 매년 겨울이 시작될 무렵부터 봄이 올 때까지 심한 동상에 시달렸다. 귀는 벌겋게 얼어서 주먹만하게 커졌고 발가락이 굵어져서 신발을 신기도 힘들었다. 동상은 아프기도 하지만 가려운 것이 더 괴롭다. 마땅한 약도 없던 시절 어머니는 밤마다 콩자루를 내 손과 발에 채워주셨다. 동그랗고 노란 콩을 반쯤 채운 신발 주머니 같은 자루에 손을 넣으면 팔목을 묶어주셨다. 양쪽 발도 양말처럼 콩자루를 신고 잤다. 내가 뒤척일 때마다 그 동그랗고 동글동글한 콩알들이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내면서 내 발과 손가락 사이로 굴러다녔다. 간질간질하고 매끌거리던 콩의 감촉이 아직도 남아있다. 어머니께서 자루에 담아주시던 콩알처럼 많은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다. 60을 넘긴 내 손은 겨울마다 채워주셨던 어머니의 콩자루 덕분에 참 곱다. 동상이란 단어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여름에 동상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겨울 생각이 나서 좀 시원하긴 합니다. 네, 어머니의 콩자루라는 제목을 보고 저는 음식과 연관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생활의 지혜가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낭독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자식 사랑에 대한 낭독들을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낭독은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인간 이솝, 사막을 걷는 낙타라는 책 속의 우화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묻은 유산. 일하기 싫어하고 욕심만 많은 게으른 아들을 둔 아버지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도 잘 찾아오지도 않고 돈만 보내달라고 보채곤 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죽은 뒤에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들은 넓은 밭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는 많은 재산이 남아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유언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황금으로 바꾸어 밭에 묻어두었다. 그날부터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넓은 밭을 곡괭이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황금을 찾을까봐 일꾼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1년 내내 구석구석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황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자 밭에는 어느새 누런 곡식이 가득 익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밭에 있는 이 누런 곡식이 황금인 것을 알았습니다.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지혜로움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울림이 전달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부모님의 사랑과 지혜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저도 부모인데요. 지혜롭나? 현명한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낭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께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낭독을 하면서 제가 철이 좀 들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이라는 날,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토록 간절히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명언이죠. 올해 여러분의 계획은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연초가 되면 우리들은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는 꼭 실천하리라고 다짐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어느덧 2022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낭독을 들으시면서 한번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채울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낭독이 여러분 마음속에 공감으로 가득 차셨기를 바라면서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이 있는 낭독 김민영이었습니다.